서진은 파란색 손톱으로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단 2주일 남았군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던 서진은 행복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마침내 민우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웨딩 플래너로서 수많은 결혼식을 진행해왔지만 자신의 결혼식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언니 서영의 이름이 떴어요. 오랜만이네 서진아, 잘 지냈어.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 지금 공항이야. 내 결혼식에 빠질 수 없지.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릴 적 서진과 서영은 무척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대학을 마치고 해외로 떠난 후 연락이 뜸해졌어요. 간간히 명절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래서 서영이 결혼식에 온다는 소식은 서진에게 놀라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웃음을 지었어요. 드디어 전설의 언니를 만나게 되는군. 늘 내가 언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만나보고 싶었어. 민우의 말에 서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이렇게 다정했어요.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바쁜 와중에도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서진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 서진은 순간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해외에서의 삶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서진을 꼭 안아주며 웃었죠. 우리 서진이 결혼한다니 믿기지 않아. 어릴 때는 내가 항상 내 장난감을 갖고 놀더니 이제는 훌륭한 웨딩 플래너가 됐구나. 서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두 자매는 오랜만에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서진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서영의 눈빛에서 읽히는 무언가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이 살짝 불편해졌죠. 하지만 서진은 그런 감정을 무시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언니와의 재회를 즐기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영은 서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며 자매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진은 언니에게 웨딩드레스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죠. 어때? 이 드레스가 나한테 어울릴까? 서영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정말 잘 어울려. 신부로서 완벽해 보일 거야. 민우는 종종 퇴근 후 두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당신은 서진이 늘 말하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네요. 서진에게 좋은 언니가 있어 부럽습니다. 민우의 말에 서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서진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민우 씨가 서진을 잘 챙겨주세요. 서진은 언니와 민우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영이 민우와 대화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웃는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서진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영은 항상 서진보다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그런 유치한 경쟁심은 버려야 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이 진행되던 날 서진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서영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모든 게 끝나면 연락할게. 서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의 자연스러운 긴장감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서진은
옆에서 잠든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 민우는 이렇게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결혼식 이틀 전 서진은 웨딩홀 최종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서영과 민우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진을 보자 화들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었어? 둘 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니야. 그냥 결혼식 깜짝 이벤트 얘기 중이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도착하고 분주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서진을 도와 웨딩드레스를 입히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거야. 메이크업이 완성되고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부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서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데 아직 민우 씨한테서 연락 없니? 서진은 그제서야 민우에게서 아침 인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없었어요.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신랑 들러리가 민우를 데리고 준비시킬 거예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곧 식장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들러리들도 민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죠. 서진은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민우가 늦는 일은 절대 없는데 혹시 병원에 급한 일이 있었을까? 식장에 도착한 하객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서진아, 어떻게 된 거니? 민우 군은 어디 있는 거야?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럴 리가 없어. 민우는 절대 이러지 않아.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하객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화장실에 숨어 울음을 참으며 민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받아. 제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서진의 메이크업이 눈물로 얼룩졌죠.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식은 취소되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하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아 울었죠. 무너져 내리는 꿈과 함께 서진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는 어디에 있을까? 결혼식이 취소된 후 서진의 집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이 서진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서진은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봤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민우가 나를 버렸다고 누가 서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이었어요. 민우가 연락이 안 돼요. 병원에도 없고 집에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서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동안 서진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우의 사진을 경찰에게 건네며 서진의 손이 떨렸죠. 혹시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응급실도 다 확인해 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문득 서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서진은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죠. 방은 깔끔했습니다. 옷까지는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품도 없었어요. 서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죠.
서랍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자 여권 케이스가 보였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죠. 비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여권이 없었어요. 서진의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며 서진은 민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우의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죠. 서재로 들어가 서진은 민우의 서류를 확인했어요. 여권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곳에서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어요. 동남아시아행 티켓이었습니다. 날짜는 결혼식 당일이었죠. 서진은 식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두 명이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그들이 계획한 것일까? 서진은 민우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어요. 이메일함에서 서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우와 서영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어요. 서진의 눈앞이 흐려졌죠. 이메일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있었죠. 서진은 마지막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결혼식 날 공항에서 만나자. 서진은 어두운 아파트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서진의 마음처럼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서진은 민우의 컴퓨터에서 찾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서영과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난 걸까? 서진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은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사진을 보며 서진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내 언니였을까? 왜 하필 내 약혼자였을까? 서진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항상 서진의 물건을 가져가던 모습. 서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으려 했던 언니야지만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 서진의 인생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우의 집을 떠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진을 맞이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 민우의 신용카드가 공항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대. 서진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죠. 민우와 서영이 함께 도망쳤어요.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영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서진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이메일, 사진, 항공권 모든 것이 명백했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자매지간에 이런 일이.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모두가 결혼식 소식을 들었죠. 서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힘들면 휴가를 써도 돼.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있어야 정신이 맑아져요. 하지만 사무실에 돌아온 서진은 민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서진은 민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정말 서진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그리고 서영 어릴 적부터 서진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던 언니, 이번에는 서진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서진은 점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와 서영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서진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배신감이 분노로 변해갔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 그대로 돌려주겠어. 결혼식 실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점점 일상에서 멀어져 갔어요. 웨딩 플래너로서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신부들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서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결국 서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들은 서진을 위로하려 했지만 서진은 점점 그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도 거절했어요. 서진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두운 아파트에서 서진은 민우와 서영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서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어요.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죠.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 서진은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일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죠. 서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들에게 제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민우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서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입을 열었죠. 태국의 작은 섬에 있다고 들었어. 거기서 병원을 차릴 계획이라던데. 서진은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이제 첫 단서를 찾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서진은 태국의 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 조건, 외국인 거주 조건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진은 민우의 계획을 파악하려 했죠.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어요. 서진은 여권을 갱신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태국행이었어요. 부모님에게는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서진은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찾아내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자존심을 되찾는 여정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서진은 민우의 병원 동료를 만났습니다. 민우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자 기록과 병원 자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동료의 말에 서진은 귀를 기울였죠. 이런 정보는 나중에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방콕 공항에 도착한 서진은 더운 공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결의로 가득 찼어요. 서진은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죠. 그동안 모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우가 병원을 차리려는 섬은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은 곳이었어요. 서진은 그곳으로 가는 배편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한 후 서진은 섬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문을 연 의원이나 병원이 있는지 물어봤죠. 현지인들은 친절했지만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컸어요. 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소문했습니다. 셋째 날 서진은 마을 카페에서 외국인 의사가 개원한 클리닉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섬의 북쪽 해변가에 있다고 했어요. 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드디어 찾았어. 서진은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민우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클리닉을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민우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서진은 그를 바로 알아봤죠. 민우는 예전과 달리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민우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아팠어요. 민우를 따라가자 그는 해변가 근처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집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죠. 서영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오자 서영은 그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언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이틀 동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클리닉에 출근했고 서영은 주로 집에 있었어요. 간혹 마을로 나가 장을 보기도 했죠. 서진은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획을 세웠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 태국 의료당국에 민우의 불법 의료 행위를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서진은 민우가 한국에서 저지른 의심스러운 자금 관리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동료로부터 얻은 정보와 민우의 컴퓨터에서 찾은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 정보는 한국 병원과 의료협회에 보낼 예정이었죠. 민우의 의사 경력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서영에 대해서도 서진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영이 과거 다녔던 회사에서의 비리 의혹, 그리고 민우와 함께 도피하면서 사용한 회사 자금에 대한 정보였어요. 이 모든 증거는 서영의 경력을 끝낼 수 있는 것들이었죠. 서진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이 서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마침내 서진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우가 클리닉에서 일하는 동안 서진은 그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서영이 나왔죠. 서진을 본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어떻게? 서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허름했어요. 한국에서의 편안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죠. 서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행복해 보이지는 않네요. 도망친 보람이 있었나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서진은 천천히 증거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의 비리 자료, 서영의 회사 자금 유용 증거,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 경찰과 관련 기관에 보낼 거예요. 두 분 다시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거고 여기서의 삶도 끝나게 될 거예요. 서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죠. 그날 저녁 민우가 클리닉에서 돌아왔을 때 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서진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서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민우를 바라봤어요. 결혼식 날 신부를 버리고 도망가는 신랑이 이렇게 생겼구나. 서영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당신이 건네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민우는 멈춰섰죠.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서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경찰이 와 있었겠죠. 전 단지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믿었던 언니가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후회하고 있어. 서진아, 매일이 고통이야.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요. 전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버려졌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우가 움직였습니다.
서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서진은 그의 말을 자르며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여러분의 모든 비리 증거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미 복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매달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증거가 관련 기관에 전송될 거예요. 민우는 주저앉았죠. 제발 내 경력이 전부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결혼식 날 생각했어야죠. 서영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질투와 이기심에 눈이 멀었어. 늘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했지. 그런데 막상 그걸 빼앗고 나니 행복하지 않더라. 매일이 고통이야. 서진은 서영을 바라봤어요. 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준 고통, 이제는 여러분이 느끼게 될 거예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도 평화롭게 살 수 없을 테니까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미 제가 원하는 건 모두 이루어졌으니까요. 밖으로 나온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비록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난 마음은 이제 다시 모아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태국을 떠나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우와 서영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민우의 클리닉은 문을 닫을 것이고 서영은 고립된 채 살아가겠죠. 하지만 서진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른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그녀를 배신했고 가족은 그녀를 찢었지만 서진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